경제사주의 소선입니다. 만나는 인연은 다 소중하죠. 그 중에서도 배우자, 내가 평생 회로하면서 같이 살아야 될 이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한 그런 모험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연을 잘 만나면 평생 내 복이 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인연을 잘못 만나면 평생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 20대 젊을 때 못 모르고 결혼들 하잖아요. 감정에 휩쓸려서 사람 보는 안목도 없이 그냥 급하게 결혼하는 분들 계시죠. 결국 그런 분들 한두 번씩은 이혼하면서 나중에 인생의 쓴맛을 보고 늦게 깨달아서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운명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경험치만큼 상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자의 궁합에 대해서 어떤 분을 만나야 정말 평생을 함께하면서 행복한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반을 가르고 이 연월이라는 것은 조상이고 부모 자리입니다. 일시라는 것이 바로 나의 자리, 자식 자리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것을 일간이라고 한다면 이 나의 자리를 우리가 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 자리를 우리는 시주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 인생은 여기서 결정납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 노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배우자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졌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배우자가 될 수 있으면서 나에게 또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배우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일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일주예요. 자, 천간으로 먼저 본다면, 자, 일주에서 천간의 합력이 먼저입니다. 충보다는 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서로가 이해관계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정화일주에는 임수가 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상생, 이렇게 생하는 기운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정화는 화의 기운이죠. 목이 있다면 목생화로, 만약 신약한 사주라면 이 화의 기운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주가 신강하다면 이 토로 넘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이렇게 상생하는 기운이 있다면 서로서로가 도움을 주고 협조적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음양이죠. 내가 정화라는 것은 음이잖아요. 그러면 양의 기운이라는 것은 병화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내 공부거리죠. 음적으로 뭔가 그 부족한 기운을 이 양으로 완화시키면서 음양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천간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합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합. 예를 들어 천간에 을목이 있다면 경금을 만나면 을경합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을목이 추구하는 것은 열매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천간은 합을 보시는 게 먼저다. 자, 그리고 일지자리. 일지자리에서는 먼저 볼 것이 육합입니다. 육합은 음양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남녀합이다.
음양이란 것은 남녀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녀합이다. 그래서 육합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인해합, 그리고 묘술합, 진이니까 진유합, 사는 사신합, 오는 오미합, 그리고 마지막에 자축합이 되겠네요. 이것을 우리는 육합이다. 그래서 정해일주에 있어서 육합은 여기 인이죠. 인목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인의 합이 되어집니다. 이 해수라는 것은 정관이에요. 그리고 인목은 정인이죠. 관인상생합니다. 만약에 이민일주를 만났다. 서로가 뜻을 같이 하고 무난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명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합입니다. 삼합. 삼합은 사회적인 어떤 목적성이 그죠? 목적성. 따지고 보면 동질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운이죠. 그리고 이게 운동성도 됩니다. 어떤 뜻을 같이 해서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 보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학원에는 어떻게 등록해서 우리 자식을 이렇게 하면 잘 키워보자 라는 어떤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이 삼합이 맞으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보자는 것에 있어서 마음을 굉장히 잘 맞춰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삼합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해수니까 해묘미가 되겠죠. 근데 지금 해해가 만났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기운끼리 만나면 이것을 우리는 자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형. 똑같은 기운끼리 만난 거죠. 자자를 만난다든가 유유를 만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좋아요. 보통 나 같은 성격을 똑같이 만난다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어때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싫을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좋다가 이렇게 뭔가 분리가 될 수 있는 투닥투닥 할 수 있는 이런 기운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이 자형이다. 그래서 해수보다는 이쪽으로 가신 게 좋죠. 그리고 육합이고 삼합이고 혹시 이것도 부족하다면 이런 쪽에 띠를 만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인연법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방합입니다. 방합. 방합은 가족력이죠. 가족 기운 함께 가는 거죠. 친지죠. 그리고 친지, 혈족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그런 만남이다. 그래서 해수가 있으면 이것은 해자축. 이것을 방합이라고 하죠. 마치 옛날에는 김씨, 이씨, 박씨, 시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류들이 함께 모여 살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운들이 동질적으로 함께 모여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를 만났다, 축을 만났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마음 편하게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식 자리라고 그랬죠. 자식을 더더욱 잘 보려면 이렇게 육합이 되었던 삼합이 되었던 방합이 되었던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일점을 이룬다면 좋은 자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뭐 충이 된다든가 원진 기문이 된다든가 그러면 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서로 합력으로
잘 일어나면 좋겠죠. 이게 합의된다는 건 뭐냐면 이 자리가 배우자예요, 배우자. 내 배우자와 이 자식과의 서로 연결고리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들이 잘 맞고 자식 역시도 이 부모 말을 잘 따른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와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바로 이 합일이죠. 그죠? 만약 이게 충이 된다면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났지만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또 이게 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외국에서 국내로 온다든지 한 번씩 떨어져서 만나지는 그런 기운도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월보다는 일과 시가 나와 앞으로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자식과도 연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사주를 볼 때는 배우자의 합은 요거 일주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뭐 충이 됐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지금 일하고 시하고는 너무 잘 맞는데 여기는 마땅치 않다. 그러면 부모와의 서로 관계가 탐탁치 않은 거죠. 또한 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그렇게 해서 부모 덕이라든가 시부모의 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조상과 부모의 시대가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잘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간 위주, 일주, 시주 위주로 나의 상대자를 보심이 좋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합을 이루게 되면 제가 상담한 사례도 보면 각각의 서로가 여유도 없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두 남녀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자식 이름 때문에 몇 년 뒤에 왔는데 벌써 집도 사고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서로 합일이 되다 보니까 없던 돈도 들어오더라고요. 반대로 돈이 넘쳐나는데도 서로 성격이 맞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또 물질을 밖에다 쏟아붓기 때문에 있던 돈도 다 떨어져서 도리어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부부간의 인연은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줘야 됩니다.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만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주에서 가장 우리가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무래도 원진 기문이겠죠. 참 이게 지독한 집착입니다. 찔긴 인연이에요. 이 원진과 기문 관계는 떨어지면 보고 싶고 또 만나면 왼수같이 싸웁니다. 꼴도 보기 싫어해요. 근데 쉽게 서로가 분리되어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왼수가 만난 인연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진 기문의 관계는 감정상의 골이 굉장히 깊을 수 있고 또한 이게 폭력성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폭발력이죠. 참다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약간 병적인 것들도 있죠. 내 속에 오래된 습이에요, 습. 이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죠. 그리고 주식이라든가 안 그럼 도박 이런 데도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지 못해요. 종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착의 고리가 바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주에 원진 기문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많이 수양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만나면 특히나 여기에 원진 기문이 있을 경우에는 자식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의 노후란 말이에요. 늙어마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감정상의 골이 깊으면서 속을 썩어가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주 안에 이 원진 기문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괜찮지만 이게 없다면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과 시가 어떻게 합력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일주 자체도 이 천간과 지지가 어떻게 합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좋은 씨들끼리 만나면 당연히 자식도 좋은 씨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서로 관계가 합일이 돼서 잘 만나지면 노후까지도 원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운이 나쁘게 온다고 해도 서로가 마음을 맞춰서 함께 잘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운명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 짓는 겁니다. 절대로 상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사주 안의 기운을 그대로 써서 그 기운대로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내 마음의 그릇이 그만큼 함양이 되었다면 그 그릇만큼 상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상대는 나의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를 선택할 때는 운이 좋을 때 만나십시오. 운이 나쁠 때는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내 수양만큼, 내 실력만큼 그런 상대를 만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부부의 궁, 배우자의 인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